그러면 어떤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메일로 제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도 예, 이제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모르고 전혀 투자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통장에 계속 돈만 그냥 계속 쌓아지기만 했었어요. 예. 현재도 아직도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조금은 변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영상 올리신 거를 우연히 보고 예, 그래서 작년에 SRS를 가입을 하고 예. SRS 계정에서 거기서 또 투자를 하고 보험도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펀드도 들어가고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그냥 통장에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한 2년 그랬습니다. 아, 저는 한 7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제가 그 메일은 제가 봤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제가 이해한 거는 SRS만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투자는요? 예, SRS 안에서만 지금 이제 거기 안에서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장기 보험이 하나 가입이 되어 있고 예. 저축보험 같은 게 보험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펀드가 하나 들어갔고 예. 그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SRS를 나머지는 지금 예. SRS 시작한 것도 지난번에 올려주신 영상 보고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시작하셨나요? 작년에 시작하셨죠? 작년에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올리신 영상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혹시 외국인 신분이신가요? 아니면 영주권자신가요? 외국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SRS 갖다가 점체 한도액만큼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신 대로 넣으시고 계신 건가요? 작년에는 한도액 끝까지 다 채웠고요. 올해는 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SRS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장기 투자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최소한 예, 이 장기 투자 금액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제가 올해부는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좀 보고 있어요. 그 SRS는 저는 사실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펀드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예. 한데 왜냐면은 펀드랑 ETF랑 비교하면 ETF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SRS로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싱가포르에 상장된 종목 또는 펀드나 저축이나 이제는 본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SRS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펀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 또는 싱가포르에 있는 배당 성향의 이제 우량주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주식 쪽은 제가 아직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싱가포르 쪽은 예, 아는 것도 없고 예. 그 종목 소개는 올려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종목 소개는 안 봐지더라고요. 영상이 잘 안 봐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주식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어차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려는 거는 SRS 같은 경우는 지금 SRS만 투자를 하시기에는 현금을 그러면은 다 어디다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세이빙 계좌다가? 그냥 계좌에 세이빙 계좌에 다 한 서너 군데 분산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예전에 뭐 올려주신 인도어스나 예. 그런데도 이제 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또 안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더스랑 스태셔웨이는 바로바로 가입은 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라 모르겠다 하고 또 그것도 다시 안 해버리고 그게 됐으면 아마 거기다가 제가 돈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예. 바람에 아마 펀드로 지금 이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올해 부분은 지금 예. 이제 35,700불을 이제 어떻게 갈지 이게 지금 저는 제일 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계좌에서 조용히 낮은 이자만 받고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을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아, 그렇다고 부동산을 할 만한 금액은 안 되고 전혀 안 되고요. 그 주식 투자 아예 논외로 할까요? 그 아예 관심이 없으시면은? 관심은 있는데 이제 예. 어떻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어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그 자체를 전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관심이 전혀 안 있어서. 싱가포르에 한정돼서만 짧게만 제가 뭐 종목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싱가포르에서의 저희 세금 납부자로서는 그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이제나 다른 나라에 있는 주식들은 배당 사항이 없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싱가포르에는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협정이 없어가지고 30% 세금을 원천 지수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주식을 네. 투자한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경우에는 배당주는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배당주를 투자하면 불리하더라고요, 세금상으로. 그래서 음. SRS로는 이렇게 펀드를 하시던 아니면 배당주를 투자하시고, 그리고 SRS가 아닌 현금으로는 일반 주식 투자를, 성장주 위주의 그런 기술주나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난 것 같더라고요, 세금상으로는. 그리고 SRS를 통해서는 35,700불이면은 하시는 건 좋긴 한데 너무 많지 않을까요? 뭐 제 친구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어차피 10년을 묵혀놔야 되는 상태고 예, 최소 기본이 10년이고 물론 중간에 뺄 수는 있지만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만약에 어, 주식을 좋아요. 해서 예.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5,700불을 대충 월 3,000불씩 인도스나 스태셔에 보면은 글로벌 주식들의 분산 투자하는 펀드들이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스를 통해 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주식들이나 또는 뭐 아시아 주식 이런 식으로 잘 펀드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매달 3,000불씩 나눠서 쭉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은 나겠죠. 나긴 하는데 너무 안정적이긴 해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인도스나 스태시어웨이나 보면은 리스크 레벨 정할 수가 있어요. 컨저버티브부터 어그레시브까지. 근데 그걸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한다고 해도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매년 35,700불이면은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 큰 금액을 다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지금 생각 드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금을 보유 계신 게 많으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가 정 싫으시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현금은 MMF는 안것 같습니다. 그 머니 마켓 네. 펀드요. MMF. MMF요. MMF가 머니 마켓 펀드라고 제가 인도스 상품으로도 소개드린 적은 있어요. 제가 파이브 가이즈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면서, 원칙적은 아니지만 원금이 보장되면서 연으로 2%에서 2.5% 사이 이자를 주거든요. 매일매일. 그게 현금으로 그냥 은행 계좌에 놔두시는 거는 나을 것 같고, 일단 현금으로 정 두시려면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에 일부를 그 매달 쪼개가지고 주식 투자도 우량주 위주로, 이제는 리스크 있는 투자는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리스크 없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매달 쪼개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게 뭔지 아닌지 그것도 잘 구분이 그게 안 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 한국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도 이제 주식을 샀는데 올랐을 때 못 팔고 떨어졌을 때 지금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너무 시장을 못 읽다 보니까. 가장 위험하지 않은 주식은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크되 갑자기 오르지 않은 주식,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위험 고수익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큰 걸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알파벳은 그 시가총액이 매우 커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적잖아요. 적은데 매 분기마다 어쨌거나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런 주식들은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적립으로 매수하면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게 MMF의 일정 금액을 정현금으로 보호하시려면은 그 현금을 은행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는 네. MF에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금 보장 성격의 MMF가 이자도 훨씬 높으니까요, 은행보다. 그 MMF는 인도어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중 인도에서도 하나죠. 있고 사실은 뭐 FSM이나 그런 쪽으로도 직접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인도스에 가시면은 캐시 스마트라고 MMF 상품을 이제는 MMF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인도스 내에. 거기서 네. 연 이자 2% 이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도 가령 요번 달에 말에 부동산 잔금을 처리해야 돼서 현금을 가끔 이제는 목돈을 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행에다 안 넣고서는 MF에 넣었다가 돈이 필요할 때 다시 빼고 그러거든요. 다시 돈이 모이면 다시 넣고. 현금 같은 경우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이 꽤 큰 금액이면은 하루하루 이자가 꽤 클 거예요. 그 MF는 이자가 매일 나오거든요. 조금씩. 한 그러면 그 달이나 1년에 한 가령,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가령 제가 지금 5만 불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현금 5만 불을 가지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거기 투자한다고 한다면. 비상용 현금 제외하고요. 그렇죠? 투자만 하신다면 5만 불 네네네. 가지고. 저라면 5만 불 가지고 일단 5천 매달 5천 불씩 그러니까는 되게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신 분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매달 5천 불씩 그냥 우량주로 갖다가 나눠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초우량주라는 거는 주식으로요? 예. SRS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우량주를 매수하시면 되고 그 SRS는 제가 논외로 하고 5만 불은 SRS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5만 불은 제 생각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애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그런 정도의 초우량주를 매달 5천 불씩 그냥 매수할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다가 음, 장이 계속 좋을 수도 있고 장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장이 네. 만약에 엄청 안 좋아지는 구간이 만약에 온다. 작년 3월만큼은 알겠지만 장이 갑자기 너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2만 불, 3만 불씩 넣을 것 같고요. 그 달에는. 근데 그런 음, 장이 안 온다면은 그냥 매달 5천 불씩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면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수익률이 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너스 30% 이상 난 적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3년에서 5년 이상 들고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난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해는 있어도 결국은 복구를 하더라고요. 주식 가격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주식이 한 예. 2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저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그게 없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인 주식 저도 한국인 주식을 사실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아니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종목 수는 적은데 금액은 작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제 유튜브 채널이 미국 주식을 주로 소개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만 소개를 하는 네. 거거든요. 뭐 HMM이나 삼성전자나 그런 것들 제가 아시아나나, 예, 예. 가끔만 소개하는데 제가 가령 뭐 네이버도 있었고 최근에 팔았지만 집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특정 시기에 매수를 하면은 분명 손실구간이 있는데 좋은 종목을 매달 분할로 매수하면은 손실 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종목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좋은 종목이라는 거를 저희 같은 개인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는 저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 우량주를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지금 매수를 하면은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이게 주가가 지금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거나 매출이랑 순이익은 매년 들락날락하지만 5년, 10년 장기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외 비메모리도 또 들어가고 있고, 파운드리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매출이랑 순이익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기업이. 근데 그런 기업은 가령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면은 수익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시기에 매수를 해서 1년, 2년만 보고선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독자분들이 눈치를 많이 채신 것 같은데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요. 원금 잃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단기간에 1년 내에 원금 손실 나는 거는 저는 정말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몇 년 이상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다 많이 아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주식이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그 그런 경우 남들이 잘 모르는 주식인데 만약에 본인이 잘 아시는 종목이라면은 좋은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그거는 뭐 어려운 종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자신을 하는데 이제 예. 그게 뭐 원금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궁금한데 섹터가 뭔가요, 혹시? 거기 코스닥이요. 아니, 섹터가요. 예를 들어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는 반도체라든지 아니고 제조업이죠. 거기도. 제조업. 제조업이면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명확히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는 네네. 그런데 지금 어, 이제 저도 그쪽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제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맞으면서 제조업 중에 이제 철강 쪽인데 예. 철강 쪽이 지금 이제 엄청 안 좋아요. 시장이 지금 이제 아, 제가 보고 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아닌데 제 친구가 동부제철에 대략 1억 정도를 들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렇긴 한데 손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철강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지금 철강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전 이쪽에서 네, 이제 많이 저도 올랐어요. 이쪽에서 이제는 직장을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철강주가 안 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이상하게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는 이유겠죠.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 가뜩이나 보수적인데 더 보수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 컸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어, 이제 좋은 게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담을 요청하게 된 거고. 예. 일단 SRS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크게는 펀드 또는 싱가포르에 상장된 개별 종목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 외에 뭐 보험도 있고 저희가 본드도 있고 하지만 채권도 있지만 결국은 크게 네. 보면은 펀드 아니면 개별 주식인데 개별 주식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까지는 되게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은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지고 특별히 어떤 종목이 매수하면 좋을지는 확신이 솔직히 쓰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펀드를 되게 싫어하지만 그냥 펀드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커서 35,700불씩이나 그러니까는 SLS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솔직히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큰 금액이니까. 뭐 그 금액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차 이 정도면은 좀 주식을 좀 투자하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주식을 하는 게 더, 아니요, SLS는 필요한데,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35,700불을 하시면 좋은데, 그거가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SRS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저축액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넣으신 계신 거라면은 그 중에 일부는 좀 그것도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세금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면은 SRS를 다 채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우 크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도가 35,700불에 해당되는 그 절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러니까는 뭐 제가 여쭤볼지 않을 건데 매년 소득 신고가 되고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네. 소득세 나오는데 어 가령 얼마였더라? 제가 15만 불인가 이상부터는 아마 세율이 15%가 정될 거예요. 근데 지금 버시는 소득이 전부 다 그 구간 외에 속해가지고 15%나 그 이상 되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되게 많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만 불인데 그러면은 15만 불 이상이니까 가령 5만 불이 다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35,700불을 다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절세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근데 소득세 적용 구간이 15%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다 넣으신다면 절세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식 투자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과 절세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는 절세에 대한
그 회피율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그 자신감이 이제 계속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 불씩 5천 불씩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처럼 쉽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이 안 예, 되는 경우죠. 그게. 예, 어, 생각보다. 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하고는 싶으나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량주라고 해도 어디가 우량주인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일단 은행주가 다 우량주입니다. 근데 음, 은행주가 가령 DBS나 OCBC나 UOB가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그 주가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배당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일단은 그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주식들이 다. 물론 여기도 동전주가 많이 있고 잡주가 많지만 그 은행주나 통신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낮고 배당률은 5% 넘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싱가포르 주식들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배당성이 강한 펀드들을 매수하시는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기초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싱가포르 어떤 플랫폼을 들어가든 미국 주식을 들어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주식 플랫폼을 이용해도 미국에 있는 가령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이랑 뉴욕 익스체인지니까, 그러니까 그 뉴욕 거래소니까 거긴 것들은 네. 다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음,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즘 무무라는 플랫폼이 새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하철이나 여기저기서. 근데 그것도 있고 제가 짧게 소개드린 타이거 브로커즈가 저는 메인 플랫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타이거 네. 브로커즈도 괜찮은 것 같고 뭐 FSM도 있고 다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는 DBS 비커랑 포임 그 두 개도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도 비싸고 그 플랫폼이 별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음, 가장 선호하는 거는 타이거 브로커즈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계좌 앱 깔고 신청하시고 계좌 오픈되는데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어, 그리고 우량주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QQQ랑 스파이. 라는 스파이는 예를 드린 거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얘가 스파이인데 스파이나 또는 QQQ를 그냥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두 ETF는 우량주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원금 잃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자료를 혼자 심심할 때 보는데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가령 2000 뭐 금융위기나 또는 IT 버블 위기나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매달 매수를 꾸준히 하면은 그게 결국은 손실 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그러면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특별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주식 투자가 수익률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 3만 불이 있으면 3만 불을 한 번에 다 주식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뭐 3천 불이나 5천 불씩 예, 나눠서 여섯 번이나 열 번에 나눠서 구매하는 예, 게 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현재 가지 투자하시려는 금액의 10분의 1씩. 음, 5만 불을 투자하실 거면 5천 불씩, 3만 불 투자하실 거면 3천 불씩. 네. 10번에 쪼개시라는 이유가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중간에 큰 조정장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안 오면 많은 거긴 한데 그런 경우가 오면은 그 5천 불이 아니라 2만 불, 3만 불씩 들어가야죠. 큰 조정이 오면은. 음, 그런 경우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주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횡보할 수도 있고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고 계속 조금씩 하락할 수도 있고 큰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10번 쪼개가지고 똑같은 금액씩 넣는 거죠.
그게 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스트 레버리징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냥 리스크 해지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왜냐면 뭐 한국 주식 아까 제가 많이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있는 돈 다 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바로 딱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다 그 보니까 큰 금액을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신 거죠. 큰 금액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가다 보니 예. 이게 이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식들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저는 포스코도 그렇고 동제철도 그렇고 주가가 보면은 되게 좀 리스크하긴 하잖아요. 이게 네, 확 올랐다가 확 확 내렸다가 빠져가지고 지금은 왔다 갔다 지지부진하고.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리고 예. 그렇죠. 조선주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누구나 조선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확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확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주식은 정말 우량주 아니면은 제가 그래서 영상들에서 K탑 30 지수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주식이 아닌 이상은 주가를 계속 봐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네, 거고. 그 네,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그 타이밍 잡는 게 일반인이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뉴스 챙겨봐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일반 특정 섹터에 큰 금액을 들어가는 거는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스파이나 QQQ는 시장도 볼 필요 없고 이것저것 챙겨볼 필요도 없고 종목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가령 제가 애플도 말씀드린 게 애플을 지금 뭐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애플은 제가 재미삼아서 분기 보고서는 챙겨보고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기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매 분기마다 실적을 좋게 하려고 경영진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는 그냥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음, 올해 투자한 것들은 저는 애플도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가 넘죠. 2월에 집중 매수했으니까 나눠가지고. 근데 저는 신경 쓰진 않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제가 은퇴하고 팔 거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까지 그게 마이너스일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네,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저는 활발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저도 현금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저보고 왜 노후 대비를 전혀 안 하냐고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을 오래 놔둘 수 있는 이제 보험을 바로 가입을 하라라고 예. 지인 아닌 지인이 이제 강제로 뭐 거의 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인가요? 텀 라이프인가요, 혹시? 아니 장기 보험인데 이제 뭐 최소 10년 그리고 만약에 10년 더 거치하면 돈이 뭐 한 두 배, 세 배로 더 올라가고 뭐 거기서 더 10년을 거치하면 돈 점점 더 불어나는 아, 저축보험 성격인 거죠, 그렇죠? 예, 저축보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 거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금액이 더 커지는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차피 SRS 10년이 지나도 어차피 SRS 받을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안 내고 뺄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예, 길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도 40이기 만인데 예,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어차피 62세까지 돈 못 뺄 거 한 20년 보고 예. 길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SRS 있는 돈은. 그 SRS에 있는 돈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안전하게 가져가시려면은 인도스 같은 데 가시면은 인도스 같은 플랫폼에서 그 되게 저희 분산이 잘 돼 있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매우 안정적인 거. 그런 것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매우 장기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파이 ETF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정 펀드로 SRS로 금액을 많이 투자하실 거면은 SRS 내에도 펀드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뭐
디비던드에 특화된 펀드도 정말 많이 있고, 싱가포르에 선정된 펀드들 중에서. 그리고 기술주 같은데 좀 리스크가 있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뭐 제가 얘기를 중문난방 드려가지고 어떻게 아니요, 저도 제가 질문을 중구난방으로 드린 게 더 큰 것 같고요. 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나 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변을 드릴게요. 뭐 아무나 다 물어보십시오. 네, 그 이제 거의 다 여쭤봤고, 예. 좋은 답을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최소한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반갑고 너무 감사드려요.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